그건 말도 안 됩니다. 조선이 독자적으로 문자를 창조했다고요? 조선 왕실이 명나라 학자들에게 도움을 청해 문자를 개발했다는 기록이 분명 남아있다고 주장하는데 옥스퍼드 대학 역사학회 컨퍼런스 홀에서 한 중국인 교수가 핏대를 세우며 당당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논조와 함께 조선이 스스로 문자를 만들었다는 건 허황된 민족주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쏟아지자 회의장 한켠에서는 그 글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극적인 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옥스퍼드 대학의 웅장한 컨퍼런스 홀이 어느 날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 특히 조선의 문자 창제에 관한 국제 학술 대회로 채워졌습니다. 수백 명의 학자와 연구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중국 베이징 대학에 소속된 저명한 역사학자 리우 교수는 단상에 올라 조선이 독자적으로 문자를 창조했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연설을 시작하셨습니다. 리우 교수는 조선이 자체적으로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조선 왕실이 명나라 학자들에게 도움을 청해 문자를 개발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라고 외치셨으며 교수님의 슬라이드에는 명나라 시대 기록과 조선 왕실이 학자들에게 요청한 고문서 발췌문이 큼지막하게 비춰졌습니다. 청중들은 처음에 교수님의 도발적인 발언에 당혹감과 혼란을 감추지 못하셨으나 곧 일부에서는 교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독일인 역사학자 한스 슈타이너 교수, 평소 중국과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오고 있는 교수로 리우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동아시아 문명은 당연히 중국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입니다. 조선이 완전히 독립적인 문명을 이루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청중들은 다시 한번 동조의 뜻을 표하였지만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께서는 20년 넘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시며 쌓은 경험과 30년 전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한글의 놀라운 과학성과 창조성을 깨달으신 기억이 깊이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께서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 역사에 대한 애정과 확신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준비해 오신 방대한 증거와 연구 자료를 토대로 조선이 자체적으로 문자를 창조했다는 주장에 단호히 반박할 계획이셨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점 격해져 갔으며 리우 교수는 세종대왕이 독자적으로 한글을 창제했다는 이야기는 민족주의적 신화에 불과하다며 조선 왕실이 명나라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문자를 개발했다는 고문서를 증거로 내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때 네덜란드 출신의 아르노 반 데이크 교수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아르노 교수는 정치학과 역사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시는 인물로 중국 정부의 연구기금을 받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을 정도로 중국 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유럽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학문적으로도 중국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하며 일부 청중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발언 속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엿보였으며 이는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의 학문적 순수성에 대한 확신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논쟁은 점점 격렬해지셨고 리우 교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단상에 올라 훈민정음, 해례보는 후대에 만들어진 위작에 불과합니다. 조선이 과학적 문자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청중들 중 일부는 교수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메모에 열중하셨으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께서는 차분하게 자신이 준비해 오신 반박 자료들을 마음속에 정리하시며 곧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셨습니다. 사회자께서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교수님께서는 무대에 올라 서셔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민족주의적 감정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른 논쟁이 아닙니다. 저는 순수하게 학문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독창성을 증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시작하셨습니다. 윌슨 교수님께서는 노트북을 열어 준비해 오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셨습니다.
스크린에는 1446년 세종대왕께서 직접 편찬하신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 페이지가 나타났고, 교수님께서는 이 문서는 단순한 위작이 아닙니다. 한글의 기본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표의 문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음소 문자 체계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며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미음 등이 각각 혓뿌리, 혀끝, 입술의 형태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셨습니다. 윌슨 교수님의 발표에 청중들은 점차 집중하기 시작하셨고, 일부는 자신의 태블릿에 추가 자료를 검색하며 한글의 과학적 체계와 독창성에 감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UCLA 교수님께서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하셨으며, 제프리 샘슨 교수님께서는 인위적으로 창조된 문자 중 가장 성공한 문자라고 극찬한 자료들이 함께 인용되면서 회의장 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리우 교수님과 그 동료들은 윌슨 교수님의 논리에 격렬히 반발하시며, 그것은 단지 당신의 해석일 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위작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라고 소리치셨고, 중국 학자들이 중국어로 서로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회의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한편 독일인 한스 슈타이너 교수님께서는 서양 학자가 동양 문화에 대해 뭘 안다고 나서는가라는 비난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셨으나, 윌슨 교수님께서는 역사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라고 침착하게 주장하시며 논쟁의 초점을 학문적 증거로 돌리셨습니다. 윌슨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노트북에서 또 다른 슬라이드를 띄우시며, 이 자료는 중국의 고문헌과 고고학적 발견에 직접 기반한 것입니다. 동이족이 사용하셨던 문자 체계와 한자의 기원에 관한 증거들을 통해 동이족이 한자 체계에 미친 영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MIT와 옥스퍼드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를 인용하시며 한글의 음소 체계와 컴퓨터 언어 설계 원리 사이의 유사성을 증명한 자료들이 제시되었고, 청중들은 교수님의 발표에 점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윌슨 교수님께서는 한글 창제 과정의 구체적 원리, 즉 자음과 모음의 형성 방식과 그 체계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뛰어난 통찰력에 기반한 결정체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면서, 한글은 누구나 며칠 만에 배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과 하늘과 땅, 사람의 철학적 개념이 담긴 모음의 체계적인 결합 덕분입니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청중들은 교수들의 논리와 증거에 점차 설득되었고, 제임스 교수, 마리 교수, 안토니오 교수 등 유럽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윌슨 교수에게 다가와 오늘 교수님의 발표는 우리 서양 학계가 동아시아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일부 학자들께서는 자신의 태블릿에 추가 정보를 검색하시며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시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리우 교수님과 그 동료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반박을 시도하셨고, 중국 측 학자 중 한 분께서는 그럼 당신께서 조선어를 할 수 있다는 증거라도 보여주시죠라고 거침없이 외치셨습니다. 이에 사회자께서 학술 토론은 증거와 논리에 기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재빨리 개입하시자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윌슨 교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발언권을 얻으셔서 오늘 제가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중국의 고문헌,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1997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한글이 단순한 민족주의적 신화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독창적 문자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며 청중들의 집중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윌슨 교수님의 발표가 끝난 후 회의장은 뜨거운 토론의 장으로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학자 여러분께서는 서로의 증거와 자료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하시며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복도와 로비에서는 학자들이 명함을 교환하시고 후속 토론회를 위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제임스 교수님께서는 윌슨 교수님께 교수님의 발표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도 놀랐습니다. 라고 전하시며 앞으로 동아시아 문명의 진실을 재조명할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리우 교수님과 그 중국 측 동료들은 발표 후 깊은 침묵 속에 자리를 지키셨으며 그들의 주장은 윌슨 교수님의 철저한 증거와 논리에 밀려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셨습니다. 회의장 한쪽에서 한스 슈타이너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학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감정과 정치가 아닌 순수한 학문적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라고 중얼거리시며 학문적 진실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셨습니다. 학술대회 이후 옥스퍼드 대학과 유럽 각국의 학자들께서는 윌슨 교수님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원리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하셨으며 동아시아 역사 재조명을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가 속속 개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서양 학자들께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시어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해례본, 고고학적 발굴 자료 등을 직접 연구하시며 동아시아 문명의 상호 교류와 영향을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날 밤 윌슨 교수님께서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지난 20년간의 연구 여정을 되돌아보시며 진실은 결국 증거와 논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오늘의 논쟁을 통해 서양 학계도 동아시아 문명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굳은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셨습니다. 이후 여러 미디어와 학술지에서는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와 윌슨 교수님의 발표가 연일 보도되었으며 제러드 다이아몬드와 제프리 샘슨 교수님의 극찬이 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이번 논쟁은 동아시아 문명의 진실을 재조명하고 한국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서양 학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국제 연구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과 그 동료들께서 증거와 논리로 맞서신 그 순간은 단순한 한글의 기원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와 서양이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학술대회가 종료된 후 옥스퍼드 대학 내외에서는 이번 논쟁의 파장이 학계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의장에서 보여진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의 치밀한 증거와 논리, 그리고 그에 맞선 리우 교수님과 동료들의 격렬한 반응은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몇 주 후 윌슨 교수님께서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주최하는 동아시아 문명 재조명 심포지엄에 초청되어 이번 논쟁의 결과와 한글의 과학적 창제 원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셨습니다. 심포지엄에는 유럽 각국의 언어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이 참석하시어 이번 논쟁에서 제시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활발한 토론을 벌이셨습니다. 제임스 교수님, 마리 교수님, 안토니오 교수님 등은 윌슨 교수님의 발표 자료를 재검토하시며 한글이 단순한 민족주의적 신화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과학적 문자 체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국제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여러 서양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동아시아 문명의 진실을 규명하고 특히 한글의 독창성과 그 창제 원리에 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관련 워크숍과 세미나가 연달아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께서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시어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해례본, 고고학적 발굴 자료 등을 직접 연구하시며 한글의 과학적 근거를 재확인하고 그 의미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 데 몰두하셨습니다. 리우 교수님과 중국 측 학자들은 이번 논쟁 이후 내부 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자료 해석과 주장에 대해 재검토를 시도하셨으나 서양 학자들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들 앞에 그들의 입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중국 정부와 학술기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이번 논쟁에 대응할 새로운 연구 과제를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북 공정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 문명의 상호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는 프로젝트들이 기획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윌슨 교수님께서는 국제학술대회 및 컨퍼런스에서 계속해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독창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진행하시며 동아시아 문명의 가치를 서양 학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셨습니다. 교수님의 강연은 학문적 열정과 진실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었으며 많은 후배 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발표가 녹화되어 온라인에 공개되자 전 세계의 학자들과 학생들은 한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는 동아시아 역사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더불어 옥스퍼드 대학의 도서관과 연구실에서는 이번 논쟁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특별 전시회와 학술 자료집이 기획되어 후대 연구자들이 한글의 과학적 창제 원리와 조선 문명의 독창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당시 회의장에서 사용된 프레젠테이션 자료, 각종 고문원 사본, 그리고 각 학자들이 기록한 토론 메모들이 함께 전시되어 한글이 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지를 증명하는 생생한 자료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학술 논쟁을 넘어 동아시아와 서양 학계 간의 문화적, 학문적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논쟁은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학문적 진실은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에 기반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학자들께서는 앞으로도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증거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께서는 후속 강연과 연구 모임에서 우리 모두가 고정관념을 깨고 증거와 논리를 통해 진실에 도달할 때 학문은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은 동아시아 문명의 귀중한 유산일 뿐 아니라 세계 문명사에 큰 기여를 한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강조하시며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열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이처럼 옥스퍼드 대학 역사학회 회의장에서 벌어진 치열한 학문적 논쟁은 단순히 한글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에 머무르지 않고 서양 학계가 동아시아 문명의 진정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서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학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계 문명사의 다원성과 상호 영향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극적인 논쟁의 여파는 전 세계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문명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증거와 논리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고정관념을 넘어선 열린 사고와 학문적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이 논쟁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과 함께 학문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극적인 학술 대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진실은 언제나 증거와 논리에 기반해야 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학문적 탐구의 길은 때로 격렬한 논쟁과 도전을 동반하지만 그 끝에는 우리가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동아시아 문명의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서양과의 학문적 교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